안녕하세요. H의 낭독살롱의 하은실입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아침에 영주산이란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찬바람 때문인가? 아니면 어제 백신 추가 접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 때문인가 몸살 기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목욕 재개를 하고 제야의 밤을 맞게 됐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느 날이랑 특별히 달라야 될 그런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좀 뭔가 하나라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음성 편지를 띄우게 됐어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2023년을 여는 글로 어떤 게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가수 이효리 씨의 가까이라는 에세이집인데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책장에서 다시 꺼낸 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방영됐던 캐나다 체크인이란 프로그램을 보고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효리 씨는 유기견을 구조하고 그러니까 임시보호하고 입양 보내고 그런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유기견들 중에는 해외로 보내진 그런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체크인은 그 중에서도 캐나다로 입양을 보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첫 화를 보고 저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책은 이효리 씨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이기도 하지만 더 큰 축은 유기견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 깨닫게 된 일들, 삶의 변화들, 그런 내용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예를 들어서 동물권이라든가 채식주의, 그리고 생명이나 환경,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 또 나아가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또 인생의 진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몇 곡지를, 그 중에서도 이런 연말 연초에 어울릴 만한 그런 글들을 골라봤어요. 책 날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책의 인쇄 전액은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에 기부됩니다. 카라는 저도 소액이지만 기부금을 보태고 있는 그런 단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기부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의 마지막 낭독살롱인 셈인데요. 올해도 저희 H의 낭독살롱 들어주신 300명의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띄엄띄엄이겠지만 좋은 글들 만나면 목소리에 실어서 전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전도와 좋아요는 심적 후원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올해의 마지막 낭독살롱 이유리 씨의 가까이 중 몇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오늘도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기견 보호소. 버림받은 개들이 주인을 찾거나 새 주인을 만나거나 생을 마감하는 곳입니다. 시보호소와 사설보호소는 시설이나 방침의 차이가 있지만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곳에서 개들은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기한은 열흘입니다.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합니다. 물론 개들은 모르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과 그리움입니다. 작은 우리 안에서 고독에 사무쳐 없던 병이 생기고 시름시름 앓기도 합니다. 그러다 열흘이 지나면 재회의 혹은 새로운 만남의 꿈은 주사바늘이 살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끝이죠. 한 마리당 5만 원. 개로 태어나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하나를 하면 다 한 것. 틱나탄 스님의 책을 좋아하는데 책 속의 여러 구절들은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쉬어야 했을 때 멈추는 것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던 글귀가 큰 힘이 되어줬다. 그리고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한 요즘 나에게 힘이 되는 스님의 말씀은 이거다. 하나를 하면 다 한 것이다. 트위터로 동물보호 관련 소식을 전하고 봉사자를 모으고 유기견 돕기 바저회를 열거나 기금 마련을 위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도와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부터 돕지 그깟 동물이 대수냐며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동물과 사람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똑같은 이 사회의 약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물에 대한 사랑 없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을 거라고 믿는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니까.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눈뜬 장님이었다면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금의 나는 사회의 이면도 보는 시야를 갖게 됐다. 예전에는 뉴스나 방송도 연예, 패션 분야만 관심이 갔는데 이젠 사회면을 챙겨본다. 혹시나 동물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새로운 보호법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그러면서 사회의 또 다른 일면들도 함께 기억한다. 그동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헤맸는데 이제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돌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 굶어 죽는 아이들, 고독하게 세상을 떠난 노인들, 처참한 환경에 놓인 북한 어린이들, 외면받는 장애인들, 어딘가에서 학대받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마음이 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지구상의 약자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물들. 왜 유독 동물 문제에 마음이 더 가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어쩌겠는가. 심장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곳이 그곳인 것을. 하지만 거기에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믿는다. 하나를 하면 다 한 것이다. 내가 시작한 것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진짜 아름다움.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세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1992년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에게 들려준 미국 작가 샘 레벤슨의 시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삶의 대부분을 얼굴만큼 아름다운 일들로 채운 그녀다운 마지막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대중에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감사하게도 스타일 아이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입은 옷과 가방과 신발이 화제가 되고 그 다음을 기대한다. 정말 감사한 일.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형식만큼은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한다. 자연과 가까우면서도 멋있는 스타일. 나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다른 생명에게 해가 되지 않는 스타일로. 오드리 헵번이 생애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읽어줬다는 이 시처럼 이제 나도 어렴풋하게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알 것 같다. 아무리 고운 빛깔의 꽃이라도 한 송이는 아름답다기보다 처연하고 외롭다. 물이 지어 있을 때 더 풍성하고 더 향기롭지 않은가.